울산 선거에 관련한 지금 수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영향 미치는 게 꽤 커요. 아, 그래요? 뭐냐면은 보통 이제 컷오프 시키면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특히 여당이 조금만 참아라. 나중에 또 이런 자리들도 있고 저런 자리도 있고 공투표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예. 그런 조정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울산 선거로 울산 수사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스톱이에요. 올스톱이다. 뭐 예컨대 뭐 너 일본 어디 영사 줄게.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조금 그런 게 기다리면 안 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없어졌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쪽 소식도 점검해 볼 텐데 미래통합당에도 큰 내용이 있습니다. 이른바 미래통합당 모 당과 자당, 미래한국당 사이에 공천 갈등이 있는 겁니다. 미래한국당의 한성규 대표가 사실상 결정한 비례대표 명단이 미래한국당 최고위회의에서 추인이 불발되는 일이 있는데 이 명단을 보고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도 상당히 격노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제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만 내는 이른바 비례 전문 정당이잖아요. 미래통합당이 출범을 시킨. 그런데 어제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근데 보통 당선권은 1번에서 20번까지로 치는데 미래한국당의 최고위에서 강한 반발이 나서 의결이 불발됐습니다. 통합당 출신 최고위원들이 반발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한선교의 마이웨이 공천의 발칵, 황교안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재 영입 인사 24명 중 당선권 20번, 20번 번호 안에는 단 한 명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손녀 등은 당선권 밖에 뒷순위로 모두 다 쭉쭉쭉쭉쭉 밀려있더라라는 겁니다. 인재를 영입한 미래통합당의 염동열 인재 영입위원장도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가당착 공천이다. 영입 인사 헌신을 헌시짝처럼 내팽개쳤다. 누가요? 한성규 대표가. 통합당 내에서는요. 미래한국당 한성규 대표가 아예 이참에 미래통합당 제끼고 독자적인 길을 가르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의 목소리까지 강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비례대표 명단 보고서 격노를 했습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 A씨는요. 이들이 20번 밖으로 밀려나서 황 대표가 크게 화를 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크게 화를 냈다는 거죠. 그리고 황교안 대표 측근 B씨는요. 진정성을 믿고 있던 한성규 대표에게 황교안 대표가 뒤통수를 세게 맞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통합당 내부에서는요. 사실상 공천 쿠데타에 가깝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윤태호 수장님 이거 일단 어떻게 된 겁니까? 재밌어요. 제3자가 볼 때는 재밌는데 몇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있는 게 한성규 대표는 원래 황교안 대표하고 아주 가깝죠. 초대 사무총장도 지냈고. 아니, 두 분 굉장히 가깝잖아요. 대학 선후배 시간으로.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서 저기 대표가 된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공천을 할 때 보면은 물론 그 영입 인사나 이런 쪽에서 되게 흠결이 있다면은 걸러주는 게 맞죠. 네. 그리고 또 자기들이 발굴한 사람들도 또 있을 것이고 이게 좀 섞어서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섞긴 섞었는데 1대 19로 섞었다. 이렇게 되버리니까 1대 19다. 너는 1, 나는 19. 근데 뭐 지금 이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게 네. 뭐 미래한국당이 독자 노선을 걸을 것이다. 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1대 19 19명이라도 제가 만약에 19명 중에 한 명인데 한성규 대표가 앞으로 무슨 대선에 나갈 사람도 아니고 뭘 따로 할 사람도 아닌데 그럼 우리가 본가를 버리고 독립하는데 손을 들어준다? 그건 말이 안 될 거거든요. 네. 만약에 그 20명을 다 당선시킨다고 해도 그 당선시킨 사람들이 뭐 당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한성규 대표를 몰아낼 수도 있을 것인데 한성규 대표가 뭐 충정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한두 명은 그게 가능할 텐데 19명은 그렇게 뽑은 건지 좀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많아요. 사실 분명 내용은 깊어진 것 같은데 고선호 의원님 네. 여러 가지 포인트 잘 짚어주셨어요. 황교안 대표랑 한성규 대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이였는데 왜 이렇게 일종의 불협화음이 지금 나는 건지도 상당히 의문이고 특히 염동열 인재위원장 미래통합당이 인재를 영입한 인사들이 낙천이 되거나 20번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은 사실은 상식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을
믿고 맡겼던 한성규 대표가 이른바 주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세 번째 궁금증은 지금 미래한국당의 최고위원회에서도 불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성규 대표가 사실상 확정한 이 비례 명단이 다시 재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초유의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참 저도 뒤통수 얻어맞은 기분이에요. 예. 예상 전혀 못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위성정당이라고 하게 되면 그 대리 역할을 좀 해줬어야 되는 건데 자기 장사를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여기서 뭐 황교안 대표가 자기 숨은 사람을 넣기 위해서 한성규 대표랑 역할 분담해서 남의 칼로 쳐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한성규 대표가 자기랑 가까운 사람을 심기해서 사천을 하기 위해서 했다. 이것도 지금 별로 드러난 게 없거든요. 그것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독자 행동을 했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경제 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돈 앞에서는 형제 부모도 없다. 예. 이번에 이제 대한항공 그룹 보면 알잖아요. 오래된 명언이죠. 뭐 예. 자매끼리도 싸우고 뭐 이렇게 남매끼리 싸우는데 권력도 마찬가지 같아요. 뭐 권력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이 또는 뭐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뭐 중국 고사 그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한성규 대표 또 공병호 그 공천관리위원장 이런 분들에게 이제 나름대로 좀 이 미래통합당 입장을 대변해서 칼자루를 쥐어줬던 건데 이 칼이 대리인의 칼이 아니라 자기가 휘두르고 나서 그래 어때 나는 정당했다 지금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미래한국당 내부에서 최고위에 지금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최고위는 그래도 비교적 또 어떤 대리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서 수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볼 때 이 당은 도대체 형제자매 부모 자식도 없는 뭐 그런 동지나 의리도 없는 당이냐 이런 이야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